안녕하세요. 조선미디어그룹 더 AI 서예림 기자입니다. 땡땡땡 들리시나요? 더 AI 스쿨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편은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큰 문제죠. 저출산 문제를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주제는 바로 저출산과 AI인데요. 벌써부터 패널분들을 모시고 어떤 내용이 오갈지 궁금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출연진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시켜 드릴 건데 오늘의 각오 혹은 인사말을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김진영 원장님, 서주태 원장님, 이청욱 교수님, 김동원 기자님 순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먼저 김진영 난임 전문의십니다. 국내 대표 난임 전문의로 유명하신데 차병원 교수님으로 근무하셨고 연대의대, 관동의대 등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지금은 베스트 오브 미 여성의원에서 근무하고 계신데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베스트 오브 미 여성의원 원장 김진영입니다. 오늘 이제 저출산 핵심 분야를 제가 담당하고 있어서 토론하면 이제 재밌을 것 같고, 근데 AI가 또 주제라서 그거가 어떻게 저희랑 접목될지 다른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면서 오늘 기대됩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뇨기과 전문의이신 역시 국내 대표 전문의를 모셨는데요. 서주태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불임이라는 게 이제 부부의 문제이지 어떤 남성의 각각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남성적 요인에 좀 베이스를 두고 있는 그런 쪽 남성 불임 난임을 학문적으로 쭉 공부하고 지금도 남성 불임 위주로 진료를 하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 서주태입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이청호 상명대 교수님이 나오셨는데요. 인공지능 윤리 쪽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분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상명대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고 철학과 윤리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사실 인공지능 윤리 분야는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해오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저출산에 대해서는 일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많이 걱정이 되는데 많이 배우고 좋은 얘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김동원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분야를 오랫동안 취재해온 인공지능 전문 기자죠.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동원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그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들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또 이청호 교수님하고 출연해서 너무 영광이고요. 많이 부족하지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같이 좀 고민하고 좀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출산과 AI에 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사실 쉽게 감이 오지 않습니다. 저출산과 AI라니. 뭔가 이 주제는 김동원 기자님이 꼭 하자고 했는데 왜 기자님은 저출산과 AI를 얘기하시게 되셨는지. 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나 약간 디스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일상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다 공감하실 거예요. 한국이 지금 저출산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다라는 게 있고, 사실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 미국에서 작년 8월이었을 것 같아요. 조앤 윌리엄스 명예교수님이 공중파 방송에 나와서 한국이 완전히 망했네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 정도로 낮은 수치의 출산율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가 했고, 또 같은 해 뉴욕타임스 칼럼에도 한국이 사라지는가 이런 칼럼이 또 실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인구 감소 수치가 14세 유럽 인구 절반가량을 사라지게 했던 흑사병을 능가한다, 이렇게 우려를 한 상황입니다.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은 이제 2018년부터 학회 출산율이 1명 아래로 떨어진 이후부터 계속 1명 이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0.78명이었고 올해는 0.68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학회 출산율은 한국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데요. 현재 OECD 38개국 중에서 1명 미만인 곳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게 고민이 많아요. 이제 정부에서도 2006년부터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 한 380조 원 정도를 썼다고 하는데, 이게 그만큼 해결이 안 된다는 건 이게 단기간에 극복을 할 수 없는 문제이고요. 저는 인공지능을 좀 취재하는 분야다 보니까 왜 자꾸 저출산과 AI를 했냐고 하는데, 이 부분에 AI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제 주변을 보니까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분들이 좀 계세요. 좀 결혼을 오래 늦게 하신 분들이나 뭐 스트레스가 많으시거나 뭐 그런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데, 난임 환자 수가 14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아이를 낳고 싶은데 낳지 못하는 분들이 출산을 좀 하시게 된다면 우리 출산율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 문제를 좀 단기간에 그래도 비교적 짧은 시간에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 부분은 또 AI가 도와줄 수 있다고 해요. 이미 뭐 교수님, 원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난임 분야에 AI 기술이 많이 쓰이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정부에서도 난임 치료 AI 기술을 계속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저희 원장님들하고 또 우리 교수님하고 좀 나누고 싶어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네, 좋은 주제 같아요. 예전에가 이런 것도 하나의 AI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정부 같은 데서 어떤 치료 방향을 설정할 때 많이 이제 그냥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냐면 이제 어떤 시술의 예를 들어서 임신 성공률, 그 시술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하여튼 변수를 정해서 이제 어떤 치료를 먼저 할 것인지, 그것도 일종의 AI죠. 예전에 이제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2가지 치료를 받아봤는데 되게 복잡해요. 거기에 뭐 우리 간단하게 임신 성공률하고 뭐 또 들어가는 돈만 계산하면 되는 게 아니고 각 환자의 연령대, 그 시술의 편의성, 이런 걸 모두 이제 종합적으로 해야 되고, 분명히 이제 우리가 생각 못하는 오류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AI 시스템에 충분한 베이스가 되는 자료를 충분히 넣고 한다면 좋은 데이터를 낼 수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우리 김진영 선생이나 지금 저희 이제 흔히 말하는 양이 서양 의사가 지금 기본이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데는 한의사가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추구하는 학문은 1+1은 2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에비던스 베이스드입니다. 그래서 의학도 상당히 그 데이터를 중요시 여기는 게 서양의학입니다. 그래서 그런 활용도가 좋은 쪽으로 쓴다면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일선에서 난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정말 그 임신이 하고 싶은데 안 되는 분들을 보면서 한 분 한 분 임신을 시켜서 출생을 한 명씩 늘리는 그런 입장에서 정말 힘들지만 진짜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진짜 한 명 한 명 임신이 돼서 졸업을 하시는 걸 보면서. 졸업이라고 표현하셨네요. 졸업. 인밍 아웃이라고도 하고 졸업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하여튼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가 진짜 방대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난임 시험관하기 하면서 항상 그 데이터 정리하고 이런 게 굉장히 꽤 많은 일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러니까 나이, 뭐 약을 뭘 썼나, 또 여러 가지 데이터 뭐 이런 걸 다 종합해서 항상 그 입력을 하고 그 데이터를 유지하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환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다음번에는 또 어떻게 할까, 이럴 때 이 성공률은 어떻고. 그래서 데이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AI가 만약에 그런 걸 해줄 수 있다면, 저희가 이제 옛날에 수련일 시절에 뭐 전임이랄지 이럴 때 그 입력하는 게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딱 그 입력하고 통계 자료 뽑고 하는 거를 AI가 이제 해줄 수 있다면은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난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치료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에도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 수정란, 시험관하기를 하면은 그 수정란이 발달되는 그 속도랄지, 우리가 이제 매일 뭐 이렇게 체크는 하지만 그 배양실의 그 엠브리올로지스트들이 체크를 하긴 하지만 밤새도록 이 수정란을 보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네, CCTV 같은 걸로 실시간으로 계속 관찰을 하면서 꼭 평가를 해야 되는 그 시간에 그 데이터를 또 입력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를
또 AI가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현재 그렇게 해서 어떤 수정란이 가장 발달이 되는데 퀄리티가 좋게 발달되는 거, 뭐 이런 변수를 넣었을 때 봤을 때 요 시간에 요 세포에 도달하는 그런 시간이 짧거나 뭐 이럴 때 빨리 발달이 되거나 뭐 이런 거 변수를 가지고 어떤 수정란이 가장 임신이 되기 좋을까, 그런 거를 이제 그런 수정란을 골라주는 그런 거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학회에 갔는데 이제 그 AI 기술을 이런 쪽에 접목한 그 동영상을 강의하신 선생님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난자를 이렇게 하나가 딱 오면 yes or no 해서 우리 패대그리 그리듯이 이렇게 칙칙 가듯이 분류를 하는 거야. 이런 세포의 표면은 얼마입니까? 뭐 그러면 일로 가고 아니면 일로 가고 이렇게 해서 그 제일 최적화된 난자를 수정을 시켜서 이제 지금 뭐 꽤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그쪽에 지식이 부족해서 많이 간 것도 모르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데 저도 오늘 우리 이 교수님 와서 참 되게 잘 오셨다 생각하는 게 이런 그 AI 기계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할 때 판단하는데 윤리적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의학적 시술을 하더라도 어떤 큰 기관이나 병원에는 의료윤리위원회가 있거든요. 연구나 이런 걸 할 때. 그래서 그게 이제 의사들이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목표 지향으로 해서 성공률을 가다 보면 뭐 좋은 결과를 얻는 거는 차지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더군다나 기계 이런 시대에는 우리 AI의 이런 우리 철학가, 종교학가 이런 선생님들 이쪽 분야에 또 더더군다나 자문해 주시고 조언해서 되게 필요하리라 생각되고 오늘 이 교수님 오셔가지고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를 드리는데 사실 인문학 전공자로서 이제 의료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전공하신 분들과는 당연히 의료 지식으로는 절대로 제가 범접할 수 없는 분들이셔서 제가 오늘 많이 배울 것 같고요. 근데 윤리나 이제 철학의 중요성을 이제 많이 얘기하고 오늘 저출산 문제가 아주 중요한 이제 주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얘기를 할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저출산이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특히 이제 많은 문제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생각을 이렇게 물어보면은 확실히 저 때보다도 결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결혼의 필요성을 정말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이 이제 반드시 결혼을 하는 그 시기도 일단 늦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난임 문제나 이러한 그런 문제들도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리고 학생들이 또 요즘 젠더 갈등이 많이 있어가지고 20대 이런 학생들 특히 젊은 세대들에 있어서는 남학생들의 그러한 입장들과 여학생들의 입장들이 상당히 많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결혼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별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매우 많아지는 것이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서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